네, 오전 시장 상황 정리하고 오후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를 앞두고 좀 등락이 있었는데 지수는 일단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선물 중심으로 강조 네. 참 많이 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요거 하나 변했을 뿐인데 시장은 참 아름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이따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선물이 어제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 반응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 동시만기일이었죠. 무리하게 슈팅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떨궈냈고 이제는 시장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증권사 의견 연초에 들으면은 뭐 상고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비슷한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요, 상대 하소입니다. 윗방향 쪽으로는 열려있는 구간이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랫방향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이 열려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는 이번 FOMC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미증시가 올라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실시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올랐거든요.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호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럼에도 시장이 올라가면 이건 진짜 호재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호재지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금리를 못 올리겠다라는 게 호재가 되는 거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좀 줄어드는 부분 이번 FOMC를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는 외국인 선물이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최대한 심플하고 쉽게 생각하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테일러 준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어려운 거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일러 준칙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집중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인플레이션율하고 잠재 GDP 아래서의 균형 금리를 말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페드 기금 금리에서 테일러 준칙으로 본 금리단을 빼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도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었던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미 금리는 올랐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대. 이거 모르는 투자분들이 없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진짜 미국의 금리가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미국의 금리가 오를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시장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반응이 나왔던 게 신흥국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정상 밴드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신흥국들에서 돈이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혼자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고 오늘도 오늘 증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하나 대봐라라고 얘기하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3,000피를 살짝 이제 깨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도 글로벌 증시가 플러스를 보이는데 중국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지표 목표치가 미달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목표치를 이제 3월달 전인대에서 발표됐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7%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바오바 포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 이것도 성장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의 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경제성장률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뭐 물가 3%, 고정자산 투자 15%, 소매 판매 13%, 수출입 6% 이런 목표치를 세워놨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소매 판매하고 고정자산이 목표치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를 상당 부분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위 좀 안 먹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좁혀서 보죠. 일단 원달러 환율서부터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1,200원이면은 고점을 인식할 거다. 1250, 1300 이렇게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가려면 달러 인덱스가 100피, 105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걸로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6원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180원, 1200원에서 상당 부분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원화 약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즉 원달러의 상승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조건 내세워드렸고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어제서부터 외국인 선물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제 외국인들의 미결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미결제가 3,600계약이 빠졌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매도 미결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가 줄었습니다. 즉 이거는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환매수되면서 미결제 양을 떨어뜨린 거죠. 오늘 외국인 선물 5, 6천 계약 들어오고 있는데 미결제 변동 보시죠. 미결제 변동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환매수하면서 떨어지는 미결제하고 신규 매수분으로 늘어나는 미결제하고 상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의 절반은 환매수고 절반은 신규 매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시그널 쪽으로 많이 돌고 있지 않느냐. 제가 두 가지 시그널 드렸어요. 원달러가 상승을 멈춰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반드시 반전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서부터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번이 저점이었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현대차 주가 보면은 저게 12만 원대 주가가 언제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 하나 더 보죠. 미 신용등급 강등 나왔을 때 외국인이 9조 원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위기 나왔을 때 6조 원 좀 넘게 나갔어요.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 버냉키 이슈 나왔을 때 6조 원 정도 매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매도 금액이 9조 원입니다. 팔 만큼 팔았다라고 보면 이후 반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점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다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이번 FOMC 카드를 확인하고 나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말들을 하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장용 팀장님의 시장의 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시장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가고 있을 때 항상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이밍이 좀 맞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처음으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때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사실 급하지 않았어요. 네. 시장 자체가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비고 있었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거든요. 네. 호가 공백이다 보니까 빠질 때 가볍게 빠져요. 일단 시장이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못 드리고 있었던 건데 네. 이제는 힘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 힘이 실렸을 때 종목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누가 쥐고 있나요? 단기적인 시세는 기관들이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기관들이 산 거 한번 보면 답 나오겠네요. 한번 보시면은요. 네. 기관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제일 많이 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2,500억 가량 됩니다. 그 다음으로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샀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저거 왜 12만 원까지 왜 죽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손이 안 나갔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게 거점이네요. 바닥이었어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손 털고 나갈 때 뭘 제일 많이 팔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팝니다. 가장 쉽게 사고 팔지요.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돈 싸들고 들어올 땐 뭐부터 살까요? 삼성전자부터 삽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배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 뭐 더 빠지기 어렵다 포스코, 뭐 LG화학, 뭐 KCC, 뭐 그 밑으로도 뭐 신한지주도 보이고 뭐 이마트도 보이고 뭐 많이 보입니다. SKT도 보이고 또 은행 보이고 하나금융지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기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종목들 삽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얼마 전까지 거들떠 보던 종목들 어디 갔는지 옆에서 한번 찾아보죠. 네. 다음 카카오 매도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있었고, 삼성 LNS 뭐 목표가 20만 원 어쩌고가 지금 가격은 뭐 4만 원대 초반에서 놀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한미약품, 슈피겐, 하나투어, CGV, 아스트, 뭐 그 밑으로도 뭐 편의점 좋아요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모두 다 매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시세가 좋았다가 떨어진 종목이 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종목들이 오른 건 비싸 보이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진 거는 싸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뭐 칠공주 거품 빠질 때, 차화전 거품 빠질 때, 뭐 예전에 OCI 뭐 이런 것들 어디서 다쳤나요? 최고점에서 다치지 않아요. 네. 최고점에서 빠진 자리에서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고,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네. 지금 어닝에 대해서 추정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닝 가이던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늘 드는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 10배짜리가 어닝 미스가 10이 나면 이거는 시총에서 이론적으로 빠져야 되는 금액은 100입니다. 10 곱하기 10이죠. 밸류에이션 100배짜리가 어닝 미스 10이 나면 이론적으로 주가에서 빠져야 되는 시총 사이즈는 1000이 나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부분에서 어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을 때 시장에서 과연 고 멀티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냐. 과거에는 시총 상단부가 죽을 쓰고 있으니까 거래소 그 중소형주 코스닥이 날아갔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거래소단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거 같은 패턴이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어긋난 시각 아닐까. 고 PBR 주식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닝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여파가 작을, 즉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서 더 떨어지기 어려운 레벨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옳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